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화학원 수업입니다. 오늘은 2단원의 세 번째 소단원 전자배치 규칙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이제 전자배치 규칙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 오비탈 모형 뭐 이런 것들에 대해 보호의 원자 모형, 그다음에 오비탈 모형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웠는데 예, 이러한 현대 원자 모형에서는요, 전자가 어디에 어떤 에너지 상태로 있는지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전자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이제 공부하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프링노트 49페이지를 보시고요. 예, 오늘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공부할 내용의 핵심 개념은 전자 배치고요. 예, 전자 배치 규칙에 따라 원자의 전자를 오비탈에 배치한다. 그 다음에 원자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설명하는 게 학습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 전자 배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자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자를 이제 어디에 몇 개가 있는가도 규칙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규칙에 대해서 하나하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자배치의 첫 번째 규칙은요, 바로 싸움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싸움의 원리라고 하는 건요, 한마디로 전자를 아래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라면 에너지 준위가 낮은 오비탈부터 에너지 준위가 높아지는 순서대로 차곡차곡 전자를 쌓아라 라고 하는 거고, 이 순서는 바로 우리가 이 전 단원에서 배웠던 예,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대로 쌓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소의 경우에는 에너지 준위가 주양자 수에 의해서만 이제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주양자 수에 의해서만 결정되니까 1s, 그 다음에 2sep,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4껍질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들어가라 라는 거고요. 뭐 전자가 하나인 경우에는 순서대로라는 게 사실은 없죠. 무조건 가장 낮은 데부터 넣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전자가 여러 개일 경우에는 에너지 준위 순서가 되게 중요한데 n 플러스 1이 작은 거부터 집어넣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데는 안 헷갈릴 거예요. 에너지 준위가 낮은 껍질, 그 다음에 거기서 SPDF의 순서대로 집어넣으면 되는데요. 여기서 4S3D 여기서만 이제 더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가 더 바깥 껍질에 있는 오비탈에 먼저 채워진다 라고 하는 것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전자 배치의 원리는요, 파울리의 베타 원리인데요. 파울리의 베타 원리는 한 개의 오비탈에 전자가 최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이때 그 2개 들어가는 전자의 스핀은 서로 반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울리의 베타 원리는 양자수 4개 중에 바로 스핀 자기 양자수와 관련되어 있는 4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 오비탈에는 전자 스핀 방향이 다른 2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다.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 개의 오비탈에는 스핀 방향이 같은 전자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튬의 전자 배치를 보면요. 리튬은 전자가 3개죠. 그러니까 1s에 2개, 2s에 1개가 들어가는데 요거 보세요. 같은 오비탈에는 방향이 서로 다른 스핀 방향이 서로 다른 전자가 2개씩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스핀 방향은 화살표, 그러니까 하나는 플러스 2분의 1,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인데요. 그것을 예, 업, 다운 이렇게 업, 다운으로 표시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했을 때 서로 다른 예, 방향으로 된 화살표에 전자가 들어가야 한다입니다. 이 파울리의 베타 원리는요, 같은 오비탈에 이렇게 스핀 방향이 같은 아이는 들어갈 수 없다입니다. 즉 이런 경우는 불가능한 예, 전자 배치가 되는 거고요. 또는 같은 오비탈에 이렇게 3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도 없다. 이거 역시 불가능한 전자 배치가 됩니다. 그럼 문제 한번 볼까요? 예, 원자 번호가 5인 붕소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화살표로 표시하고 오비탈 기호로 나타내라 하는 건데요.
바닥 상태 전자 배치란 싸움의 원리에 의해서 아래쪽부터 차곡차곡 집어 넣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자가 5개니까요. 1S부터 2S, 2P 이 순서대로 차곡차곡 집어 넣어야 되겠죠? 예, 그럼 먼저 1S부터 들어가겠습니다. 1S에 전자가 들어가는데 예, 한 오비탈엔 2개가 들어가니까요. 하나, 둘 일단 집어 넣고요. 그 다음에 2S에도 하나, 둘 집어 넣어요. 이렇게 차곡차곡 전자가 에너지 순위가 낮은 오비탈부터 집어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하나는 이렇게 집어넣게 되겠죠. 이걸 오비탈 기호로 표시하면 1S에 2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 2S에 2개가 들어가고 2P에 전자가 하나 들어간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훈투의 규칙인데요. 훈투의 규칙은 예, 에너지 준위가 같은 오비탈이 여러 개 있어요. 에너지 준위가 같은 오비탈이 여러 개 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방향성이 서로 다른 오비탈이 있다는 거니까 P 오비탈 같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P 오비탈은 PX, PY, PZ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D 오비탈 같은 경우도 5개 오비탈이 있고요. 그 다음에 F 오비탈도 7개 오비탈이 있는데 이런 애들 에너지 준위가 다 같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같은 오비탈이 여러 개 있을 때는 쌍을 이루지 않은 전자, 홀전자라고 하는데 그런 수가 최대가 되도록 전자를 채워라 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제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버스에 2인석 좌석이 있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들어오면 여기 앉아요. 첫 번째 사람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이 옆에 안 앉죠. 그 다음 때 앉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사람씩 쫙 앉은 다음에 그 다음에야 비로소 짝을 지어서 앉게 되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짝을 지어 앉으면 좁거든요. 그거와 똑같습니다. 전자들이 한 개의 오비탈에 쌍을 이루어 들어가면 전자들이 반발력을 가지게 돼서 불안정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준위가 같은 여러 개의 오비탈이 있다면 일단 한 개씩 먼저 넣어라. 그리고 이때 한 개씩 있는 전자를 홀전자라고 그러니까 홀전자가 많은 게 무조건 안정하다입니다. 예를 들어서 탄소의 전자 배치를 한번 보면요. 일단 에너지 준위가 낮은 거부터 전자를 채워갑니다. 그래서 1S에 2개 채우고요. 2S에 2개 채워요. 요거는 이제 에너지 준위가 낮은 것부터 채우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2개를 2P에 채워야 되는데요. 2P에 있는 이 오비탈 3개는 에너지 준위가 같아요. 그런 경우라면 가와 같이 같은 방에 전자가 2개가 있으면 반발력 때문에 불안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준위가 같은 방에 한 개씩 먼저 집어 넣어라. 그리고 이걸 바로 홀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홀전자가 없는 것보다는 홀전자가 2개인 게 더 안정하다이고 이때 홀전자는 스핀 방향이 같은 게 홀전자 이렇게 들어가는 게 더 안정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홀전자 2개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스핀 방향이 다른 것보다 이렇게 스핀 방향이 같은 홀전자가 있는 게 더 에너지가 낮은 안정한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되는데요. 보통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다라고 얘기하면 싸움의 원리, 파울리의 베타 원리, 훈투 규칙을 모두 만족시키는 상태에서 전자를 차곡차곡 넣은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바닥 상태일 때가 에너지가 가장 낮습니다. 탄소 같은 경우 전자 배치를 해보면 탄소는 1S에 이렇게 2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 2S에 이렇게 2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2P에 훈투 규칙까지 만족시키라는 겁니다. 이렇게 2개가 들어만 바닥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들뜬 상태는요. 어떤 경우냐면 싸움의 원리나 훈투 규칙을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면 ES에 있는 전자 하나가 원래 ES를 채우고 가야 되잖아요. ES를 이렇게 채우고 가야 되는데 그 중에 전자 하나가 2P로 넘어가 있어요. 이런 경우. 그럼 ES를 안 채우고 2P로 갔으니까 싸움의 원리가 위배된 거죠. 이런 경우나 혹은
이제 어떤 거 얘기할 수 있냐면요. 또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렇게 전자를 채웠는데 훈투의 규칙을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투의 규칙을 만족하지 않고 여기 있는 전자 대신 이렇게 같은 방에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러면 이제 들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불가능한 전자 배치가 있어요. 불가능한 전자 배치는 아까 스핀 방향이 다른 두 개의 전자가 들어가야 한다 했는데 그런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즉 s 오비탈에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s 오비탈에 같은 스핀이 들어가 있거나 이런 건 불가능하다입니다. 그러면 이런 전자 배치 규칙에 따라서 몇 개의 전자를 한번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자의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 그러니까 차곡차곡 모든 규칙을 이제 지켜서 전자 배치를 해보라는 건데요. 먼저 질소부터 볼게요. 질소는 전자가 3개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낮은 것부터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1s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2s 집어넣어서 채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개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에너지 준위가 같죠? 에너지 준위가 같을 때는 훈투의 규칙에 따라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는 게 더 안정하다. 그래서 이게 바로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입니다. 그래서 홀 전자가 몇 개가 됐어요? 3개가 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산소의 전자 배치를 볼게요. 싸움의 원리에 의해서 아래부터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의해서 2개씩 스핀 방향이 서로 다른 걸 채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개잖아요. 그럼 훈투의 규칙에 의해서 일단 하나씩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를 채워라 라고 하는 게 바로 바닥 상태이고 여기서 홀 전자는 2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전자 배치를 하면 이제 드디어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작년 통과 시간에도 배웠는데요. 원자과 전자라는 건 뭐냐면요.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를 했을 때 들뜬 상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에 있을 때 화학결합에 관여하는 전자예요. 근데 그 화학결합에 관여하는 전자는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바로 원자과 전자가 원소의 화학적 성질. 화학결합에 관여한다 그랬으니까요. 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가 바로 원자과 전자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원소가 몇 개의 결합을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게 바로 원자과 전자고요. 원자과 전자가 같은 원소는 바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합니다. 원자과 전자는 전자 배치를요. 보호 모형, 전자 껍질 모형에 해보면 사실 좀 가장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리튬 3개입니다. 그럼 K 껍질에 전자 2개 넣고 L 껍질에 1개 넣고 그러면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애가 원자과 전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트륨 11번입니다. 그럼 K에 2개 넣고요. L 껍질엔 전자가 8개 들어가요. 각각의 전자 껍질이 가질 수 있는 최대 전자수는 2n 제곱이니까요. 8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M에 하나 들어가요. 그럼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가 바로 원자과 전자입니다. 이처럼 원자과 전자 수가 같으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여러분 작년에 통과 시간에 알칼리 금속의 성질 실험도 해봤을 겁니다. 원자과 전자 수가 같기 때문에 성질이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9번인 플루오린의 전자 배치를 해보면 K에 2개, L에 7개.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가 바로 원자과 전자 수고요. 그 다음에 17번 염소의 경우 K에 2개, L에 8개, M에 7개. 역시 원자과 전자가 7개입니다. 할로젠 원소. 이런 식으로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는 게 바로 원자과 전자인데요. 요거를 오비탈 모형으로 오비탈 전자 배치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잠깐 헷갈려 합니다. 일단 한번 볼게요. 3번 리튬에 전자 배치를 해보면 1s에 2개, 2s에 하나. 그래서 이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가 S에 있는 전자 하나다 라는 거 쉽게 알아요. 근데 탄소 6번. 그럼 1s 2개, 2s 2개, 2p 4개입니다. ES에 2개,
6번이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원자과 전자 수가 몇 개냐 그러면 2라고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원자과 전자는 가장 바깥 껍질이죠. 즉 주양자 수가 가장 큰 데 있는 오비탈에 있는 전자를 다 합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ES하고 EP는 같은 주양자 수를 가지니까 얘네들을 합쳐서 원자과 전자 4개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비탈 전자 배치가 되어 있을 때 원자과 전자 수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원자과 전자 전자 배치를 알고 나면 이제 이온의 전자 배치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화학에서는 에너지가 낮은, 그러니까 화학에서는 안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화학에서 안정하다라는 건 두 가지, 뭐 사실 같은 거기는 한데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에너지가 낮은 상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자 배치가 누구랑 똑같은 상태, 비활성 기체와 똑같은 상태가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온은요 뭐처럼 되기 위해서 전자 배치가 전자를 잃거나 얻냐면요, 비활성 기체처럼 되기 위해서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양이온이라고 하는 애는 전자를 잃는데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를 잃으면서 양이온이 되면 비활성 기체와 전자 배치가 똑같아집니다. 예를 들어 나트륨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나트륨의 경우에는 지금 원자 번호 11번이니까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3S에 1개. 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가 있어요. 그런데 얘가 이 전자를 잃게 되면 누구랑 전자 배치가 똑같아지냐? 바로 네온하고 전자 배치가 똑같아져요. 그래서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를 하나 잃고 이렇게 네온하고 같은 전자 배치를 만들게 되면 이제 양이온이 안정한 양이온이 되는 거죠. 안정하는 양이온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음이온의 경우에는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전자를 채워서 몇 개를 만들어? 8개를 만들면 8개를 만들어서 음이온이 되면 비활성 기체와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플로린 같은 경우는 바깥에 전자가 7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전자가 하나 들어오게 되면 누구랑 똑같아지냐? 바로 네온하고 같은 전자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안정한 이온은요, 가장 안정한 이온은 어떤 원소가 있을 때요, 그 원소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비활성 기체처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11번 나트륨이면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비활성 기체가 10번 네온이죠. 얘처럼 되기 위해서 이온이 되는 거예요. 뭐 16번 황이다. 그럼 여기서 얘랑 제일 가까운 데 있는 비활성 기체 바로 18번 아르곤이죠. 그래서 얘처럼 되기 위해서 이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온의 전자 배치를 한번 볼게요. 리튬이요. 리튬 3번이죠. 그럼 얘랑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애는 바로 헬륨이에요. 그래서 헬륨처럼 되기 위해서 전자를 하나 잃게 된다입니다. 원래는 여기 전자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산소. 산소는 원래 8번이죠. 그럼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애 바로 10번 네온. 얘처럼 되기 위해서 전자 2개를 얻어서 이제 네온과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의 플로우린은 얘랑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아이 10번 네온이죠. 그래서 네온처럼 되기 위해서 전자를 하나 얻는다는 거고요. 12번에 있는 마그네슘은 얘랑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이 바로 10번 네온처럼 되기 위해서 여기 이제 3S의 전자 2개 더 있단 말이에요. 이 전자를 잃어버리게 된다입니다. 그러면 다음 이온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오비탈 기호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13번 알루미늄이에요. 근데 3 플러스네요. 전자를 3개 잃었죠. 10번 전자가 10개 되는 겁니다. 그럼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이렇게 해서 네온의 전자 배치와 같아지게 되죠. 그 다음에 9번 플로우린이 1과 마이너스가 되네요. 전자 하나 얻어요. 그럼 10개가 됩니다. 그럼 누구랑 똑같아진다?
예, 네온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1s 2개, 2s에 2개, 2p 6개의 전자를 가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자 배치 한번 해봤고요. 전자 배치 몇 개 좀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교재 50페이지에 보면 여기 다 비어져 있어요. 이거 한두 개만 예, 여기서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원자번호 1번인 수소하고요. 원자번호 6번, 7번, 8번. 그 다음에 예, 원자번호 19번인 K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자가 하나인 수소를요. 전자 껍질 전자 배치를 해보면 K에 하나 들어가는 걸로 이제 표시를 할 수 있겠고요. 그걸 오비탈 전자 배치로 하면 1s에 한 개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1s에 한 개 이렇게 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홀전자는 이렇게 오비탈에 혼자 있는 애. 그래서 홀전자 수가 한 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탄소 한번 가볼게요. 6번이니까 예, 전자 껍질로 하면 K에 2개 일단 채우고요. L에 4개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요거 오비탈로 표현해보면 일단 에너지 준위가 낮은 것부터 채우고 갑니다. 이렇게 간 다음에 나머지 2개는 훈트의 규칙에 의해서 하나씩 집어넣게 되죠. 그래서 1s에 2개, 2s에 2개, 2p에 2개. 이때 홀전자는 2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7번에 있는 질소는 예, 7개니까요. K에 2개, L에 5개. 이렇게 되는데 요거 오비탈 하면 1s부터 채우고 2s 채우고 2p에 들어가야 되는데 훈트의 규칙에 의해서 하나씩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1s 2개, 2s 2개, 2p에 3개. 이때 홀전자는 3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산소 한번 볼게요. 산소는 8개니까 K에 2개, L에 6개. 이거 오비탈로 집어넣으면 1s부터 채우고 가겠습니다. 2s 채우고 2p에 일단 훈트의 규칙에서 3개씩 집어넣고요. 하나씩.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방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s 2개, 2s에 2개, 2p에 4개. 홀전자는 2개가 되죠. 예, 그 다음 나트륨, 마그네슘, Cl부터는 이제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번 껍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 K 한번 볼게요. 칼륨이요. 칼륨은 이제 K 전자 껍질에 2개가 들어가고 L에 8개가 8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M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한 전자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개수는 2n 제곱해가지고 M 껍질은 3이니까 3, 9, 18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비탈의 전자 배치 보면 1s 다음에 2s 그 다음에 2p 그 다음에 3s 3p 요 다음이 4s죠. 그래서 여기가 8개가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가 8개가 들어간 다음에 여기에 2개가 들어가고 나서 3D에 다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M껍질은 일단 8개를 채우고 나서 N껍질에 2개까지 들어간 다음에 다시 D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19개의 칼륨은 K에 2개, L에 8개, M에 8개, 그래서 18개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N에 일단 4S에 1개 들어갑니다. 그래서 1S 채우고요. 2S 채우고 그 다음에 2P 이렇게 훈트의 규칙 맞춰서 채우고 그 다음에 3S 채우고 그 다음에 3P도 훈트의 규칙에 의해서 채우고 그 다음에 4S에 먼저 들어간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1S 2개, 2S 2개, 2P 6개, 3S 2개, 3P 채우고 4S에 하나 들어간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여기에 홀전자가 1개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자 배치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핵심 개념 확인하기 해가지고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전자 배치 규칙은 무엇인가 했습니다. 에너지 준위가 같은 오비탈이 여러 개일 때, 이런 거 얘기하는 거네요. px, py, pz.
이랬을 때 전자들은 서로 다른 오비탈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방이 3개인데 전자가 여러 개 있을 때 같은 방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방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이거 뭐를 얘기하는 규칙인가요? 바로 훈트의 규칙을 설명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바닥 상태. 바닥 상태라는 건 모든 규칙을 다 만족하면서 전자가 배치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14번 SI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와 원자가 전자 수가 각각 몇 개인가 하고 물어봅니다. 사실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일단 전자 배치 해봐야 되겠죠. 1s에 2개, 그 다음에 2s에 2개, 그 다음 2p에 6개. 여기서 이제 10개 채워요. 그런 다음에 이제 4개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3s에 2개 들어가고 3p에 2개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때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1s 하나, 2s 하나, 그 다음에 2p는 3개, 그 다음에 s 하나, 그 다음에 요거요. p 2개. 이거 훈트의 규칙에 따르면 요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비탈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됩니다. 8개. 그 다음에 원자가 전자는 주양자 수가 제일 크네. 여기에 있는 거. 전자수니까 총 4개가 되겠죠. 원자가 전자수 4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자 배치를 해봤고요. 문제를 풀어볼 텐데 실제 수업에서는 요 설명을 하고 바로 문제를 풀지는 않을 거예요. 더 나간 다음에 문제를 풀 거지만 우리가 요 영상에서는 문제를 좀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자 번호가 연속인 2주기. 사실 주기율표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좀 그렇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만일에 보게 된다면 주기율표까지 다 공부를 한 상태에서 다시 보게 된 걸 거고요.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는 주기율표까지 다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게 되는 걸 겁니다. 그래서 주기율표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라는 가정으로 문제를 풀겠습니다. 다음은 원자 번호가 연속인 2주기 바닥 상태 X부터 Z에 대한 자료이다 합니다. 사실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다 하지는 않지만요. 여기서는 한번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기면 리튬부터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이렇게 이제 8개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원자 번호가 연속인 XYZ가 있대요. 이랬을 때 XYZ에서 X는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의 개수가 N개래요. 그 다음에 Y는 홀전자 수가 N 플러스 1인 I래요. 그 다음에 Z는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수분에 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수가 N 플러스 2인 I래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고 XYZ를 알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2주기에 있는 모든 아이들의 일단 S오비탈에 있는 전자의 개수를 그 다음에 P오비탈에 있는 전자의 개수를 요거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S오비탈에 있는 전자 수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리튬 앞에 있는 헬륨까지는요 1s에 2개를 채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2s의 전자가 들어가게 되죠. 2s의 전자가 들어가게 되는데 리튬은 2s에 전자가 1개 들어있고 베릴륨이 2s에 전자가 2개 있는 애예요. 그래서 1s에 채운 상태에서 리튬은 2s에 1개가 들어있으니까 얘는 3개고요. 그 다음 베릴륨은 2s에 2개가 있으니까 여기가 4개죠. 그 다음부터는 다 S 2개 채웠으니까 다 전자 S오비탈의 전자수가 4개예요. 그 다음에 P오비탈에 있는 전자수는 리튬, 베릴륨 여기까지는 P오비탈의 전자가 없고요. 붕소부터 이제 전자를 하나씩 채우게 되죠. 그래서 1, 2, 3, 4, 5, 6 해갖고 채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홀전자인데 사실 홀전자 수는 보통 문제를 풀 때 외우기는 해요. 홀전자 수는 어떻게 외우냐면 지금 리튬하고 베릴륨은요. 1s에 2개가 있고 2s에 하나가 있으니까 얘는 홀전자가 하나예요. 그 다음에 베릴륨 같은 경우는 ES를 채웠으니까 홀전자가 0이에요.
그 다음 i부터는 p 오비탈에 전자가 하나씩, 2p 오비탈에 전자가 하나씩 들어가니까 홀 전자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증가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전자를 채우니까 2, 1, 0 하고 줄어듭니다. 그래서 보통 홀 전자 수는 10, 1, 2, 3, 2, 1 해가지고 같은 주기에서 있는 홀 전자 수를 외우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원자 번호가 작은 애부터 XYZ인데요. 여기서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n개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p 오비탈의 전자가 0인 애부터 이렇게 쭉 가는 거죠. n개. 그 다음에 홀 전자수는 n 플러스 1이래요. 홀 전자수는 n 플러스 1. n 플러스 1. 그러니까 예를 들어 p가 0개면 홀 전자는 1개여야 하고 p가 1개면 홀 전자는 2개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튬은 제외되죠. p가 그러니까 리튬하고 만일에 이제 얘가 리튬이면요. 리튬이 p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0이면 그 다음 y는 얘가 x면요. 얘가 x면 y는 홀 전자가 1개여야 되는데 베릴륨은 홀 전자가 0개예요. 그러니까 리튬은 일단 x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x가 되는 애는 베릴륨부터 가능해요. 베릴륨이 x면 y는 연속된 붕소. 홀 전자 수가 n 플러스 1 맞으니까요. 그 다음에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분에 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p분의 s.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그대로 하면 되죠. 1분의 4, 2분의 4, 3분의 4, 4분의 4, 5분의 4, 6분의 4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에 그러니까 p 오비탈에 있는 전자수나 홀 전자수나 이건 지금 정수로 나가죠. 그리고 p 오비탈에 있는 전자수 분의 s 오비탈에 있는 전자수는 n 플러스 2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정수값이에요. 그러니까 분수값으로 그러니까 정수가 아닌 수로 나오는 이런 아이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연속되어 있는데 n 플러스 1, n 플러스 2의 조합에 맞아 떨어지는 연속된 세 개는 딱 요거밖에 없죠. 요거. 요 세 개요. 요 세 개가 바로 얘가 x, y, g가 되는 겁니다. 그럼 x는 x가 가지고 있는 p 오비탈에 있는 전자수는 0이고 0. 그리고 y는 거기에 플러스 1개의 홀 전자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n이 0이니까 n 플러스 2는 바로 p 오비탈 분의 s 오비탈에 있는 전자수 즉 2분의 4 즉 2의 개수를 가지고 있는 게 됩니다. 그래서 x, y, g가 이렇게 되는 거고 n은 0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번 n은 0이다. 이거 맞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y는 지금 붕소인데요. y는 원자과 전자가 3개이냐? y는 지금 붕소니까 전자 배치해보면 k에 2개, l에 3개 해가지고 3개 맞죠? 그 다음에 z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5개이냐 했는데 사실 이것도 뭐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은 외우기는 하는데요.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탄소거든요. z는 탄소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2개인데요. s 오비탈 그 다음에 es 오비탈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p 오비탈에 있는 전자는 이렇게 훈투의 규칙에 의해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하나, 둘, 셋, 넷, 4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기억 니은. 그래서 3번이 됩니다. 그 다음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전자배치 가에서 말을 기준 1에서부터 3에 따라 분류한 벤 다이어그램이다. 여기서 A, B에 들어갈 전자배치의 총 가지수와 C에 들어간 전자배치를 한번 찾아봐라 했습니다. 지금 가나다라 말을 보면요. 전자배치가 이렇게 오비탈 배치로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예, 1번. 싸움의 원리를 만족하지 않는 걸 찾으래요. 싸움의 원리를 만족하지 않는 건 차곡차곡 안 들어간 거죠. 그럼 가번부터 볼게요. 가번 어때요? 1S 안 채우고 2P로 갔어요. 그러니까 싸움의 원리를 만족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나번 보세요. 2S 안 채우고 2P로 갔어요. 그러니까 얘도 싸움의 원리를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다는 2S, 1S 다 채우고 갔으니까 맞고요. 라, 다 채우고 갔죠. 이것도 맞아요. 그 다음에 마, 얘 3S 안 채우고 3P로 갔어요. 그러니까 얘 싸움의 원리를 만족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2번. 홀전자수가 홀수이다 했는데 얘네 지금 들떠있는 아이들이 몇 개 있는데 홀전자수, 그 다음에 원자가 전자수 이런 건 다 바닥 상태일 때의 전자 배치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홀전자수가 한 개인의 가 이렇게 해서 홀전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얘 원래 1S에 2개, 2S에 2개 있어야 되는 애예요. 그러니까 얘 홀전자수 짝수 아닙니다. 홀수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번은 1S 2개, 2S 2개, 2P에 5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 지금 홀전자수 홀수 맞아요. 그 다음에 다번 얘도 홀전자수 홀수. 그 다음에 라번 3S 얘 홀전자수 라. 그 다음에 요거 마 원래 3S 2개, 3P 하나 이렇게 들어가야 됐으니까 여기 홀전자 맞죠? 그래서 이 아이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5 이하이다 하고 들어가면 지금 가번이요. 오비탈 3개, 원래는 이제 2개 들어가는 거고 2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가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나도 역시 그러니까 지금 5개 이하려면요. 1S 1개, 2S 1개, 그 다음 2P 요렇게 들어가야지 5개예요. 그러니까 2주기까지 아이들이 5개 이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까지인 거고요. 지금 라마는 3번에 들어가니까 3주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럼 A, B에 들어가래. A, B는 지금 어떤 애냐면 일단 C부터 볼까요? C는 1, 2, 3에 다 해당하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C에 해당하는 애. C에 해당하는 애는 지금 1, 2, 3에 다 들어가는 아이. 누가 있나요? 1, 2, 3에 다 들어가는 아이? 나가 있네요. 그래서 나가 바로 C에 해당하는 애예요. 그 다음 A에 해당하는 애 한번 볼까요? A에 해당하는 애는 1과 2에 공통으로 들어가는데 나 빼고 그게 A죠. 그러니까 1과 2에 공통으로 들어가는데 나 빼고 그러니까 마네요. 마. 그래서 A에 해당하는 애는 마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B에 해당하는 애는 1과 3에 해당하는데 C가 아니네. 그러니까 1과 3에 공통으로 들어가는데 나는 아니어야 돼요. 그러면 바로 가 하나 있네요. 그러니까 B에 들어가는 가지수 한 가지, A에 들어가는 한 가지, B에 들어가는 한 가지 해서 총 A와 B에 들어가는 전자배치의 가지수는 2가지. 그 다음에 C에 해당하는 아이는 나.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3번 볼게요. 문제 3번은 표는 2, 3주기 바닥 상태에 있는 원자 X부터 G에 대한 자료이다 했습니다. 예, 2주기, 3주기예요. 2주기는 1S 채우고 2S부터 시작해서 2P까지 전자가 들어가 있는 아이고요. 3주기는 여기까지 다 채운 다음에 3S에 이제 전자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에서요. 이 자료는 원자 XYZ를 알아내라고 하는 건데요. XYZ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준 건 뭐냐면 전자가 들어있는 S 오비탈 수하고 홀전자분의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의 개수를 알려줬어요. 그럼 일단 홀전자분의 P오비탈은 좀 나중에 계산하고요. 전자가 들어있는 S오비탈 수는 2주기는 1S와 2S 그 다음에 3주기는 1S, 2S, 3S니까 이 A 값은 2 또는 3이 될 수 있어요. A 값이. 그렇다면 이 XYZ도 2, 4, 6이 되거나 또는 3, 6,
9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홀전자분의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한번 여기서 체크를 해볼까요? 지금 2주기가 있고요. 3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1족, 이건 족으로 할게요. 1족, 2족,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서 홀전자수부터 한번 볼게요. 홀전자수는 아까 선생님이 이제 이거 시험 볼 때 주로 많이 외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같은 주기에서 족이 커질수록 홀전자수는 1, 0, 1, 2, 3, 2, 1, 0으로 나가게 돼요. 그 다음에 p 오비탈에 있는 전자수는 일단 2주기에 있는 1, 2는 p 오비탈에 전자가 안 들어가죠. 그래서 0이에요. 그 다음엔 p 오비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채우고요. 그 다음에 3주기의 1, 2족은 예, 6개 3s의 전자가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3p에 들어가서 7, 8, 9, 10, 11, 12 이렇게 채우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먼저 A가 3이라면요. A가 3인 경우가 있을 수 있지요. A가 3이라면 홀전자분의 p 오비탈에 있는 전자수. 여기 지금 홀전자예요. 홀전자분의 요거 계산하는 겁니다. 요 분수로 이렇게 홀전자분의 요거를 했을 때 3이 나오는 아이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3이 나오는 아이가 있나요? 요거 있죠. 요거 3분의 9. 3이 나오는 아이는 있어요. 그 다음에 6이 나오는 아이 있나요? 6이 나오는 아이? 6이 나오는 아이. 예, 1분의 6 있습니다. 근데 9가 나오는 경우 있나요? 예, 9가 나오는 경우라 없어요. 그래서 A가 3이라면 3A가 9인데 이런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A가 3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는 2가 돼요. A는 2. 그래서 A는 3이 아니라 A는 2가 된다. A는 2가 되기 때문에 예, 369가 아니라 A는 2고 홀전자분의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2, 4, 6인 이런 조합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XYG를 한번 찾아볼게요. 예. 홀전자분의 p 오비탈에 있는 전자수가 2인 아이, 2, 1분의 6, 그 다음 얘는 0이니까 해당하지 않죠. 그 다음 1분의 1, 1분의 7, 2분의 2, 2분의 8, 3분의 3, 3분의 9, 2분의 4, 2분의 10. 이 아이네요, 이 아이. 요 아이. 요거. 2분의 4인 경우. 2분의 4. 요게 바로 X에 해당하죠. 그럼 2주기의 16족이니까 X는 산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예, 홀전자분의 P가 4인 애를 찾아야 돼요. 4인 애 다시 찾습니다. 1분의 6. 예, 딱 보니까 여기 있네요. 2분의 8. 여기가 4죠. 그러니까 3주기의 14족. 그럼 얘가 주소가 되죠. 네, 주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Z, 6인 아이예요. 6인 아이 빨리 찾아보면 바로 얘가 됩니다. 얘가 1분의 6. 그러니까 Z는 나트륨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답을 한번 해볼게요. 기억. X의 원자가 전자수는 4냐 했는데 산소요. 8번이니까 K에 2개, L에 6개. 원자가 전자는 8개죠. 6개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Y는 2주기냐? 아니죠. 3주기입니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G, 나트륨의 홀전자 수는 1S 2개, 2S 2개, 2P 6개 채운 다음에 3S에 하나 있으니까 얘가 홀전자. 그러니까 디귿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4번. 이제 문제 4번부터 고3 모의고사가 되겠는데요. 뭐 이거 다 숫자 도름입니다. 다음은 원자 번호가 20 이하인 바닥 상태 원자 X부터 G에 대한 자료이다 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여기서 XYZ를 알아내는 건데요. XYZ의 각각의 전자 배치에서 S 오비탈에 들어가 있는 전자분의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2분의 3이래요. 22하인데 바닥 상태라 그랬어요. 바닥 상태는 차곡차곡 전자를 채웁니다. 1s에 채우고, 그 다음에 2s에 채우고, 그 다음에 2p에 채우고,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3s에 채우고 이렇게 가게 되는데,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2분의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분의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2분의 3이래요. 그런데 만일에 s오비탈에 전자가 2개만 들어있다면 1s에 2개만 넣은 상태에서 p에 있는 전자를 넣을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없죠. 바닥 상태라는 건 일단 2s를 채우고 나야 p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오비탈에 있는 전자수 s분의 p가 2분의 3일 때 s가 2인 게 아니라 얘는 4분의 6일 수도 있고요. 4분의 6일 수도 있고 2분의 3이라는 얘기는 그 다음에 6분의 9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8분의 12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합을 찾아야 돼요. 그럼 4분의 6인 조합이라면 S에 4개가 다 들어갔다는 얘기죠. 즉 1S에 2개, 2S에 2개가 들어가고 2P에 6개가 들어간 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건가요? 네온 얘기하는 거죠. 예, 네온이에요. 그 다음에 6개가 들어가고 9개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는 1S에 2개가 들어가고 2S에 2개가 들어가고 6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3S에도 2개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려면 2P에 6개 다 채우고 이렇게 6개. 이 3S에 들어가려면 2P 다 채워지요. 그 다음에 여기가 9개 들어가야 되니까 3P에 3개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전자가 총 15개가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15개에 들어가네 바로 인입니다. 그 다음에 8분의 12가 들어가려면 이제 4S까지 들어가야죠. 1S에 2개, 2S에 2개, 3S에 2개, 4S에도 2개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 8개예요. 그리고 4S에 들어가려면 3P까지 다 채워야 돼요. 그래서 2P에 6개 들어가고 3P에도 6개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12개. 그 다음에 다른 P에는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8분의 12가 되려면 이런 애가 돼야 되고요. 이러면 전자 20개, 칼슘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2분의 3이 되는 세 가지 조합을 찾았고요. 원자 번호는 X가 제일 크다. 그랬으니까 칼슘이 X, 그 다음에 인, 그 다음에 네온이 G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선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기억. X의 원자과 전자수는 2다 했는데 X는요. K 원자과 전자는 주양자 수가 제일 큰 오비탈에 있는 전자 2개. 맞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Y의 홀 전자수는 3P에 있는 게 될 텐데 3P에 바닥 상태니까 전자가 이렇게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홀 전자수는 3개이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G에서 G, 요 Z요. 얘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일단 S 1개, 그 다음에 ES도 1개, 그 다음 EP 3개 있으니까 총 5개의 오비탈이다. 이거 맞는 얘기죠? 그래서 기억 디귿이 정답입니다. 3번. 그 다음에 이제 문제 5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문제 5번은요. 다음은 2, 3주기 바닥 상태에서 X, Y, Z 이거 또 찾아내라는 겁니다. X, Y, Z 찾아내라는 얘기인데 지금 X, Y, G의 홀전자 수의 합은 6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전자가 들어있는 S오비탈의 수와 그 다음에 P오비탈의 수의 비율을 물어봤습니다. 일단 X는 S오비탈의 개수와 P의 오비탈의 수의 P가 2대 1이에요. 그럼 2대 1은 2대 1일 수도 있고 4대 2일 수도 있는데 얘가 2, 3주기라 그랬거든요. 2, 3주기면 전자가 어디까지 들어가 있는 거냐면 1S도 들어가 있고 2S도 들어가 있고 2P도 들어가 있고 3S도 들어가 있고 3P까지 들어가 있는 게 2, 3주기예요. 그럼 여기서 전자가 들어가 있을 수 있는
s 오비탈의 개수는 하나, 둘, 셋. 최대 3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얘가 2대 1이거나 4대 2거나 했을 때 4대 2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2대 1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X는 답이 나오죠. X는 1S의 전자가 2개가 들어가고 2S의 전자가 2개가 들어가서 S오비탈 2개 채웠어요. 그 다음에 P오비탈의 그러니까 전자가 들어있는 P오비탈의 개수가 1개여야 돼요. 그럼 이 P의 전자가 하나 들어가 있는 A일 수밖에 없어요. 얘가 X예요. X는 정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Y는 얘가 1대 1이거든요. 1대 1. 오비탈 개수가. 그럼 1대 1이 S오비탈이 1개이고 P오비탈이 1개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바닥 상태이기 때문에 1S를 채우고 P로 갈 수는 없으니까요. 1대 1은 요거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얘 2대 2는 가능할까요? 2대 2는 가능하죠. 2대 2. 그러니까 Y 같은 경우 이런 게 가능해요. 1S 2개 들어가고 2S에도 2개가 들어가고 2P에 2개 들어가는 거. 요런 거 가능해요. 그 다음에 3일 수도 있나요? 3대 3? 그러면 1S에 2개, 2S에 2개, 그 다음에 2P 3개 다 채우고요. 3S에도 전자가 들어가는 경우.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여기에 조건 중에 뭐가 있냐면 X부터 Z의 홀 전자 수의 합이 6이다 하고 나와요. 그런데 X의 홀 전자가 1개거든요. 근데 홀 전자는 같은 주기에서 1, 0, 1, 2, 3, 2, 1, 0 이렇게 해서 홀 전자의 개수는 최대가 3이거든요. 최대가 3이에요. 그러면 X와부터 Z의 홀 전자의 수가 합이 6인데 X의 홀 전자가 1이라면 Y와 Z가 홀 전자가 하나는 2고 하나는 3이어야 돼요. 그런데 만일에 3S에 1개가 들어가면 홀 전자가 1이 되고 3S에 2개가 들어가면 이렇게 해서 3대 3을 만든다면 이건 홀 전자가 1 또는 0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해당 사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Y는 바로 얘로 결정이 됩니다. 그럼 얘는 홀 전자가 몇 개인가요? 2개죠. 그러면 Z는 홀 전자가 3개의 나이가 나와야 됩니다. 홀 전자가 3개의 나이. 그리고 이때 S오비탈의 개수와 P오비탈의 개수의 비가 1대 2예요. 그런데 S오비탈과 P오비탈의 개수의 비가 1대 2. 그래서 S가 1개이면서 P를 2개 채울 수는 없죠. 그래서 얘는 1대 2라는 얘기는 2대 4일 수도 있다는 얘기이고 2대 4가 되려면요. 어떻게 돼야 돼요? 2대 4가 되려면 그런데 1S 채우고 2S 채우고 2D 그 다음에 2P를 다 채운 게 기껏해야 P는 3개예요. 그러고선 3P를 채우면 그래서 2대 4가 되면 얘도 들뜬 상태죠. 그러니까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3대 6인 경우 요런 거에 해당하는 게 있나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Z는. 그러면 이럴 수 있는 가능성 바로 홀 전자도 3개이면서 그러려면 1S 2개 채우고 2S 2개 채우고 2P 6개 채워요. 그래서 이제 P 오비탈을 3개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3S도 채워요. 그래서 S 오비탈이 3개. 그 다음에 P 오비탈을 3개 다 써야 되는데 홀 전자가 3개여야 돼요. 그럼 3P에 전자가 3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P 오비탈이 6개가 되면서 홀 전자가 3개가 되는 아이죠. 그래서 XYG가 이런 전자 배치를 갖는 아이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선제의 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2주기 원소는 2가지냐 했는데 2주기는 XY 2가지죠. 그래서 XY 2가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지은
원자과 전자수는 x가 y보다 크다 했는데 x는 원자과 전자수가 3개입니다. 그 다음에 y는 원자과 전자수가 여기 S에 있는 i 그래서 4개입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죠. 홀 전자수는 Z는 3개이고요. 그 다음에 y는 2개니까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얘는 좀 말이 어렵기는 한데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좀 처음 듣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은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과 이주기라는 게 여기서는 포인트입니다. 이주기에 있는 원소 바닥 상태인 i x부터 z에 대한 설명이다 했어요. 이주기예요. 그리고 n은 주양자수이고 l은 부양자수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x, y, z를 찾아내야 되는 문제예요. 얘도 역시. 이때 x, y, z는 어떤 정보를 줬냐면 기억에 들어있는 전자수와 니은에 들어있는 전자수, 근데 그것을 상대값으로 줬습니다. 이때 기억이란 각 원자의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중 n이 가장 큰 오비탈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각 원자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중 n 플러스 l이 가장 큰 오비탈을 얘기하는 거래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 이주기에 있는 원소는요. 1s의 전자 들어가고요. 2s의 전자 들어가고요. 2p의 전자 들어가요. 여기서 이 애들을 n값을 한번 볼게요. n값은 얘가 1이고 얘가 2고 얘가 2예요. 그러니까 전자가 들어있는데 n이 가장 큰 오비탈이라면 뭐 ES에 들어있거나 EP에 들어가 있는 i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ES나 EP에 들어있는 전자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의 L을 보면요. S 오비탈은 L이 0이죠. 그 다음에 P 오비탈은 1이에요. 그럼 N 플러스 1이란 L이란 얘는 1, 얘는 2, 얘는 3이 되죠. 그러니까 N 플러스 1이 이제 어디에 전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N 플러스 1이 가장 큰 오비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n과 n 플러스 l이 이렇게 정의가 된 상태에서 x, y, z가 어떤 애인가를 한번 이제 살펴봐야 돼요. 일단 여기 좀 큰 숫자가 나와 있어요. 4하고 3이 나와 있으니까 얘 먼저 좀 체크를 해보는 게 편할 것 같아요. z가 기억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4래요. 기억이라고 하는 건 오비탈 중에 n이 가장 큰 오비탈이거든요. 그러니까 ES하고 EP가 지금 1S에 있는 것보다는 오비탈 주양자 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자가 4개 있다라는 의미인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Z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Z가 이런 아이일 수 있는 거죠. ES에 전자가 2개가 있고 EP에 전자가 2개가 있는 아이라면 그러니까 1S엔 당연히 있죠. 1S에 2개 있고 2S에 2개 있고 2P에 2개가 있는 아이라면 여기에 있는 전자들 중에 오비탈 n이 가장 큰, 즉 ES, EP에 있는 전자수가 4개가 맞아요. 이렇게 전자가 들어있다면. 그런데 니은 n 플러스 l에 들어있는 가장 큰, 그러니까 n 플러스 l이 가장 큰 오비탈. 그러면 n 플러스 1이 가장 큰 i는 EP에 있는 전자수거든요. 얘가 이제 n 플러스 l이 1S, 2S, 2P 중에 얘가 제일 크니까 거기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만일에 1S에 2개 있고 2S에 2개 있고 2P에 2개 있는 i라면 2P에 있는 전자수가 2개여야 돼요. 그런데 여기 3개란 말이에요. 이건 이제 모순이죠. 그 얘기는 여기 4하고 3이 실제로 4가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상대값이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4가 아니라 실제로는 4가 아니라 이제 뭐가 나와야 되는 거냐면 실제로는 4가 아닌 얘의 배수인 2, 4, 8이겠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2, 4, 8이려면 Z가 어떤 아이일 수 있냐면 1S에 전자 2개 채우고요. 2S에 전자 2개 채우고요.
이 P에 전자가 6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전자 중에 N이 가장 큰 오비탈에 있는 전자 수가 8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8인 거예요. 그럼 이게 Z라면, 얘가 Z라면 이제 니은이라고 한다면 1s, 2s, 2p 중에 n 플러스 1이 가장 큰 곤 2p에 있는 전자 수가 6이죠. 그러니까 이 1, 3도 상대값이니까 2, 6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합이나 얘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Z는 1S에 2개, 2S에 2개, 2P가 6개인 애가 맞고요. 그 다음에 X는 기억에 들어있는, 즉 가장 큰 오비탈 2죽이니까 일단 1S에는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S에도 전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때 여기에 가장 큰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수가 2개여야 되니까 2S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2S가 바로 1S는 n 플러스 L이 1이고 그 다음에 2S는 n 플러스 L이 2이니까 여기서 n 플러스 1이 가장 큰 오비탈은 2S고 그 2S에 들어있는 전자는 2개다. 맞죠? 그 다음에 Y는 어떤 애여야 되냐면 오비탈 중에 n이 가장 큰 오비탈의 전자가 4개 있어야 돼요. 그러면 1s, 2s에 2개 있고 2p에도 2개 있어야 해요. 그래야지만 주양자 수가 가장 큰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수가 4개가 되고요. 이렇게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중에 n 플러스 L이 제일 큰, 즉 2p의 전자 수가 2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x, y, g를 이렇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맞는 거 골라볼게요. 여기서 기억은 18쪽이냐? 기억은 지금 네온이니까 18쪽 맞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 다음에 홀전자 수는 X와 Z가 같느냐 했는데 Z는 홀전자 수가 0이고요. X는. 그 다음에 Z 역시 홀전자 수가 0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X 대 Y가 1대 2냐 했는데 X는요. S 오비탈 1개, ES 오비탈 1개 해서 2개고요. 그 다음에 Y는 여기 1개, 얘 2개, 그 다음 2P에 2개가 있으면 여기 전자가 이렇게 2개 들어가 있으니까 P 오비탈 2개. 그래서 총 4개. 그래서 1대 2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오비탈 문제는 사실 이렇게 숫자를 그러니까 원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를 가지고 x, y 원자를 찾아내는 거고 그걸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이 문제를 좀 많이 풀다 보면 아까 홀전자 수라든가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외우게 됩니다. 근데 외우기 전에 왜 그런 숫자가 나왔는지를 먼저 알고 문제를 많이 풀어서 저절로 외워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수업 내용하고 문제 풀이까지 해서 좀 긴 시간 됐는데요.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됐길 바라겠고요.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